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생각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작 생각이 뭔지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기역, 니은을 모르고 단어를 배우는 격입니다. 보이는 단어들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역, 니은, 자음, 모음을 알면 원하는 방향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생각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언젠가요? 항상 생각을 하죠. 단 깨어 있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오감이 열리면서 여기 내 침대의 어느 부분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감이랑 연관이 깊이 있는 겁니다. 자, 오감은 왜 있나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죽지 말고 잘 살라고 있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말고 맛있는 거 잘 찾아 먹어라.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가 있죠. 이게 맛있게 보여서 먹었는데 독버섯인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음에 봤더니 또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또 먹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 기억은 저장만 돼 있으면 안 돼요. 불려져 나와야 되죠. 이 불려져 나올 때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천천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에 대한 기억이 10초 있다가 불려 나와요. 그럼 죽은 다음에 불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엄청나게 빨리 나옵니다. 이거는 연필입니다. 보는 즉시 아실 수 있죠. 이것은 뭘까요? 자, 이것은 되게 조그만 건데 연필깎인가? 저기 홈이 파져 있으니까? 아니면 전에 봤던 어떤 거랑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죠. 기억은 이렇게 빨리 나오고 불려 나오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필이란 걸 아는 것도 기억에서 불려 나오는 거고, 이렇게 모르는 처음 보는 물체를 봐도 기억과 대조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항상 기억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내는 작용을 되먹임이라고 하고요. 지금 느끼는 자극,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과 되먹임이 만나서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고요. 이 식은 항상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기억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감은 5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보는 이미지, 어떤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대한 기억도 있고 느끼는 것에 대한 기억도 있고 맛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겁니다. 그 얽혀있는 걸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연필이란 걸 기억하려면 연필의 모양, 연필의 쓰임새, 소리 이런 여러 가지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기억의 덩어리가 커지면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단순하지만 불려오는 기억이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수학여행이나 남자분들 훈련소 갔을 때 엄마 얘기만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바로 울잖아요. 맛있는 걸 보기만 해도 맛이나 냄새, 그걸 먹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자극이 기억이라는 덩어리를 불러와서 그것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공식이고 여기에 하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 우리는 어떤 자극을 만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생각으로 기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볼 때, 예측을 해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뇌에서는 과거의 기억 영역이 활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재료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 기억을 불러내고 그것이 생각이 된다. 생각이 생각을 불러내는 거죠. 용어가 헷갈리니까 이거를 인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기억을 불러내서 인식이 된다. 인식도 생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억을 불러낼 수 있는 건 오감과 생각인 거죠. 오감과 생각이 기억을 불러내고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자, 그럼 우린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왜 다 다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자란 환경이 다 다르죠. 오감으로 느낀 게 다르죠. 그러니까 꺼낼 수 있는 생각도 다르죠. 그 두 가지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자기가 되는 겁니다. 경험이 생각을 만들고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은 모든 경험이 다 똑같은 크기의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장이 더 크게 됩니다. 생존이 달려있으면 그 기억의 크기는 커집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기억해버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기억이 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매일 우리가 보는 것들은 위험한 게 아니죠. 매일 봤는데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은 눈에 띄는 겁니다. 여행 가면 갑자기 눈이 띄잖아요. 생존이 달려있으면 더 크게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분들 비올라랑 바이올린, 트럼본이랑 트럼펫 구분할 줄 아시나요?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일까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생존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생존의 위험을 못 느끼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잘 안 듣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책이어서 사람들한테 막 권해요. 아무도 안 읽습니다. 한 명이나 읽을까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떤가요? 아, 배부르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근데 그런 행복은 짧은 거죠. 평생 동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기들을 보면서 야, 넌 진짜 걱정이 없어서 좋겠다. 나 그때 진짜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아기들은 아기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질 수 없어. 나 저 장난감이 갖고 싶어. 받아쓰기 틀려서 속상해.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고민인 거예요. 일생일대의 고민이죠. 자기가 겪은 고민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고민, 걱정 이런 거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직 작은 것 뿐이에요. 애기들이 정치나 경제, 삶과 죽음의 의미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그 걱정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사회에서 갖춰야 할 것들은 친구들과 사귀는 법, 말하는 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로 이렇게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쪽이 커질 것인지 이쪽이 커질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의 환경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그러면 이쪽 세상은 잘 안 보이고 이쪽 세상에 관한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거울 보고 내일 헬스장을 좀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매일 똑같은 길을 가는데 헬스장이 갑자기 막 보이죠. 생각이 의식에 가까운 곳에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극을 만나서 잘 보이는 거예요. 차를 바꾸고 싶어서 흰색 소나타를 사야겠다 그러면 흰색 소나타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그 차가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이 아니고 되먹임 되는 소나타에 대한 생각이 크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되먹임이 되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죠. 이 방향성을 선택하는 건 뭐죠? 생존이죠, 생존. 큰 좌절,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또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집이 망했다. 아버지는 도망을 다니셨다. 이런 사람들은 뭘 먹을까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밥을 먹을까 못 먹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계속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겨우겨우 끼니만 때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돈이 뭘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경제? 경제란 무엇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런 사업은 어떨까? 이런 사업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실패, 좌절이 중요하다고들 하는 겁니다. 이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실패 좌절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자.
만약에 모두의 인생에 똑같이 100번의 실패와 좌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난 이걸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떡하냐? 어떡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패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100개를 200개, 500개로 늘리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실패를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실패는 위기가 되지만 우리가 찾아간 실패는 기회가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갑자기 펀치가 날라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맞아요. 맞고 KO 됩니다. 끝입니다. 큰 좌절. 하지만 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체력도 기우고 가드도 배우고 피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면 날라올 때 허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피함과 동시에 역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배우는 건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한 번에 큰 걸 맞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나눠서 맞는 겁니다. 게다가 이쪽으로 준비를 해놨으면 이쪽의 위기까지 커버가 됩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이게 경제적인 위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보완을 해놨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쪽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죠. 우린 어차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잖아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서 그걸 배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잔소리가 많아졌네요. 이 식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식은 간단하죠. 오감이 기억을 만나 생각이 된다. 우린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고 그 기억들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생각과 기억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